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 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팀 시민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6급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6급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표로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는 허락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 미보상 토지 보상 관련입니다. 우리시 미보상 토지 현황은 미보상 토지 108필지, 소송 패소 부당이득금 지급 토지가 25필지 총 133필지에 보상비는 158억 6,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보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3필지에 2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4월까지는 8필지에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가 상승과 큰 규모 토지의 높은 지가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렵고 부당 이득금을 지급받는 토지가 보상 협의를 거부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등으로 행정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 이득금 지급 토지 내역 및 지급액입니다. 현재 대상 필지는 26필지, 면적은 8,554평방미터이며 임료 지급은 1억 4,409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9년도에는 한 필지를 보상하였으며 2020년 4월 현재 두 필지를 지급 완료하여 현재 23필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35 속초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용역 개요는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서 기준 연도는 2017년이며 목표 연도는 2035년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2035년 목표 인구에 대한 토지 공급계획 수립과 역세권 및 배후 서비스 기능 담당 지역, 용도 지역, 지구 등 토지 이용 계획 결정입니다. 용역 금액은 11억 200만 원이 소요되며 용역 기간은 2017년 6월 2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1월 15일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착수하였으며 2019년 11월 28일 국토연구원에 국토계획평가협의를 했으며 2020년 4월 1일 국토계획평가협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토계획평가협의 및 관계부처 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용역 추진 시기가 일실하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추진 가능한 자료 수집 및 기초자료 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까지 중간 보고 및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는 도시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8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소로 2-26호선 구세방주유소 뒤편 등 3개 노선에 대해서는 6월 중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중에는 소로 1-75선 중앙초교 1호 및 농공단지에서 떡밭재간 등 3개 노선에 대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성관위에서 조양로 등 1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내용 및 개설 계획입니다. 우리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65개소로서 연장 15,358m이며 사업비는 7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설 계획으로는 2020년 1월째 시행에 따라 속초시 집행노선 도시계획도로 21개소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원 후 단계적으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활교 재가설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1006-9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접속도로 개선 343m에 폭 8m이며 교량은 40m를 재가설합니다. 사업비는 20억 2천만 원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2016년 11월 6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이지만 연내 11월 중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해빙기 도래에 따른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2020년 5월 교량 상부 거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까지 교량 상부 슬래브 및 날개벽 설치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기존 구조물 철거 작업 및 접속도로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자활교 재가설 사업은 종합진도 50%를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속초 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설악대교에서 청호 초교를 거쳐 속초 해변까지 총 1.54km이며 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162억 1,4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8월 1단계 설악대교에서 할복장 940m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지역개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이 반려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2월과 2020년 5월에
동해지방해양수정을 방문 협의한 바 있으며 2020년 4월에는 강원도 균형발전과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협의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간 사업 지연 시 국도비 반납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5월 26일 해수부와 관계기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인근 지역 재영향 검토 용역을 발주토록 지시됨에 따라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수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청학동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학동 일원 및 고성군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며 사업 방법은 기부대 양력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8년 8월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4월 23일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7월 2단계 사업 합의각서를 국방시설본부와 체결하였으며 2019년 10월 20일 실설계를 용역 착수하여 2020년 3월 25일 실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3일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6월까지 합의각서 변경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연내 사업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째, 장사동 장천마을 소교랑 설치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 제한 재취약지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위치는 장사동 115번지 장천마을이며 사업량은 소교랑 폭 707m, 높이 2.3m 소교랑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업은 2020년 3월 5일 착공하여 2020년 6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8번째, 마을 안길 및 국어 정비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마을 안길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조양동 910번지 조양 내안의 아파트 건너편 농로 포장 공사 등 8개 사업에 4억 9천만 원을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4월 현재 신흥리 외 1개소 마을 안길 정비 공사 등 3개 사업에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어 정비 사업은 2019년도에는 장천천 외 2개소 제방 잠목 제거 공사 등 7개 사업에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노악동 도평리 일원 국어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9번째,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정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1단계, 제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금호 상진구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40계단 일원이며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며 사업비는 62억 5,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2019년부터 추진상으로는 소로 2-225선 주변 극경사지 61m에서 보강을 완료했으며 소로 2-224호선 65m 도시계획도로 65m 및 주차장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소로 2-224호선 및 소로 3-5 13호선 도로 개설 108m에 대하여 사업을 7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 청호 3지구입니다. 위치는 청호도 구 청학시장 일원이며 내용은 인프라 구축 및 집수리 지원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2019년도에는 도로 골목길 포장 178m의 포장을 완료했으며 도로 조명시설, 가로등 및 보아등 35기를 정비 완료하였고 청호동 3지구 주차장 조성 공사 및 주말 장터 및 소공원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로 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123m에 대하여 7월 중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유딜 공모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위치는 신포마을에서 구수역, 관광시장과 로데오 거리 주차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유딜 사업 공모로서 용역비는 1억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월 22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2월 3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재생 유딜 사업 공모를 금년 10월에 공모할 계획이 있으며 용역은 금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지방 이양 대상 사업으로서 위치는 조양동 새마을 일원이며 내용은 안전확본, 인프라 개선, 도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53억 8,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연구 용역 착수를 2월 22일 했으며 3월 23일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였고 1차 3월 31일 주민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협의회 건의사항인 도로 조명시설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6월 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2020년 8월 중공할 계획이며 도로 조명시설 공사는 6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고 중로 1-25호선 도시계획도로 속초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하수종말 처진까지에 대해서 도로 확보장 공사를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0번째 용석골 새틀마을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주민센터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5개 분야의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도에 극강사지 계단시설 개선 등 마스터 플랜 수립을 완료하였고 보안 등 정비, 범죄 예방시설 설치, 하수관로 432m를 시설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말까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소로 3-41호선 하얀소금부터 구 전도관 인근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상협의 개설을 금년도 내에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1번째, 설악-금강대교 도장공사 추진 사항 및 계획입니다. 먼저 설악대교 도장공사입니다. 공사 계획으로는 강제부 제도장 7,088평방미터이며 공사 기간은 2019년 5월 22일 착공하여 2019년 9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0억 5,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강대교 도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강제부 제도장 9,138평방미터이며 공사 기간은 2020년 3월 23일 착공하여 6월 10일 완공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2번째, 설악산로 극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지구명은 대포 3, 4 극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서 위치는 설악산로 설악교 이륜으로 모구제 터널 방향이 대포 4지구, 대포항 방향이 대포 3지구입니다. 지정일은 2019년 5월 3일 제2형 붕괴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3월 27일 제2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2019년 12월 27일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2020년 1월 3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4월 20일 대포 3지구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을 위하여 당초 8억 원에서 17억 6천만 원으로 사업비 변경 중에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국립공원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현재 행위허가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4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포 3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심사 후 사업을 추진하고 대포 4지구 극경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6월 중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3번째, 불용 행정재산, 도로, 국어 등 용도 폐지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42건에 대하여 면적 6,237평방미터를 용도 폐지하였으며 2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4월까지는 7건의 면적은 960평방미터를 용도 폐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재산, 도로 및 국어 등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 적극 용도 폐지를 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개발행위 허가 관련입니다. 2019년도에는 허가를 100건 하였으며 허가 면적은 26만 9,219평방미터이며 이행 보증금은 21억 5,600만 원이며 2020년도 현재 53건을 허가했으며 허가 면적은 24억 2,871평방미터입니다. 이행 보증금은 1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15번째, 관내 초등학교 주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관내 초등학교에 대하여 과속 방지턱 도생 등 5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각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정정보 안전표지 설치 및 정비 등 2개 사업에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내용 및 향후 설치 계획입니다. 우리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17개소이며 CCTV는 6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 신규로 추가 설치는 없으나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구역 확대 지정 등 CCTV 설치 필요성 대두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7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관련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용역 대상은 소하천 36개소 총 연장 55.282km입니다. 용역비는 9억 6,500만 원이 소요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천 측량,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존과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 재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이며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0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1차 변경에 대한 1차본이 준공되었으며 2019년 3월 소하천위원회에 홍수량 산정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였으며 2020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검토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9월까지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2020년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18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입니다. 우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세부 시설 10개 시설에 대해 752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141개소이며 금년 해제 39개소이며 집행 계획은 총 민간 사업자 집행 부분 포함 102개소를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시 사업 집행 부분은 도로 72개 노선, 광장, 속초해변 입구 사거리 1개소, 공원은 만리공원 포함 4개소, 36페이지입니다. 영랑호 유원지 1개소, 종합운동장 1개소입니다. 직접 비용은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 약 1,2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시 계획 인가 용역, 측량 수수료 등 간접 비용에 대해서는 약 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1월 사업 추진 계획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2019년 5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계획안에 대해 최종 검토 의뢰를 하였으며 2019년 7월 시의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2020년 2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20년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 해제 시설을 해제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집행 부분 소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유지 및 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통하여 실효를 방지한 후 선보상 절차를 통한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한 후 재정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집행 시설 계획에 대하여 실효 방지를 위하여 실시계획
계획인가 보상 추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19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2019년도에는 원정, 속초, 조양, 반야어립 등 CCTV 교체 15대 등 6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관내 초등학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시정점 안전표시 설치 및 정비 등 4개 사업에 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번째 노후교량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 및 관리 내역입니다. 먼저 노후교량 현황입니다. 우리시 노후교량은 2000년 이전 설치 교량으로 11개소이며 자활교를 제외한 10개소는 양호한 편이며 C등급인 자활교는 현재 재가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용역 결과 및 관리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 1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은 설악대교 등 3개소에 대해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1번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사업 실적입니다. 우리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은 없으며 보도 정비 사업 현황은 2019년도에는 6개 사업에 6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9개 사업에 9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건설도시가 사업들이 또 꽤 많죠.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들, 특히나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에도 참 많은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또 건설도시가로 인해서 이제 도시가 항상 좀 예뻐지고 있고 편안해지고 있고 여러분들 하여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죄송한데 네. 저 처음 질의를 한 5분만 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사용하는 거로 좀 네, 양해 네. 좀 구하겠습니다. 네. 예, 과장님 좀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이 편안해지고 보다 편리해지는데 우리 건설도시가 직원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그 도로 개선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조양동 쪽에 보면은 직진하고 좌회전 차선을 기다리는 우회전 대기 차량들을 위해서 보도도 많이 정비해 주시고 차선 정비도 하고 계신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
네, 여기는 이제 우리 구청학동 교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쪽입니다. 번영로 쪽으로. 근데 여기도 차가 이렇게 쓰면은 여기가 이제 조금만 더 넓으면은 우회전 차량이 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네, 저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번 그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저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이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도 정비 사업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하고 계신 거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냐면 필요한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장 노후화된 곳부터 순위를 잘 정해서 해나가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한지 얼마 안 된 곳을 뭐 그럴 리 없겠지만은 한지 얼마 안 된 곳을 먼저 하게 되고 위험한 곳을 좀 방치하게 되면은 시민들한테 또 따끔한 질책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란 거를 저는 좀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업의 이제 기본을 보면은 우리 시유지 소유의 이제 그 도로 보도만 이제 우리가 시에서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 소유의 집원 위에 있는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축가에서 하고 있는 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네,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요 다음 사진을 보면 좀 이해는 되지만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속중 앞에 현대 2차 동부 아파트 들어가는 요 길인데 지금 이제 요 보도 색깔만 봐도 여기는 이제 새로 했고 요쪽 안쪽도 새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 현대 2차 아파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시유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현대 2차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또 길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수많은 시민들이 지나가시는 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나중에 좀 그 고민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예,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강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우 의원님 좀 시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기하신 건마다 다 지금 해당과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 네네. 검토가 꼭 이해는 아닙니다. 검토를 하면 그래도 관심 갖고 어찌 해볼까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니까 답을 주시겠죠, 과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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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위원님, 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원욱 의원님, 네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코로나는 종식이 안 되고 할 일은 많고 하여튼 과장님이야 전 부서 직원분들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제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구모 3지구, 구모 3지구가 이게 갈수록 참 그런 게 이렇게 됐던 사업들이 진짜 우려가 많았던 사업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과장님 이렇게 아주 그냥 많이 예뻐지고 또 총력을 기울여 준 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아주 감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사업이었을 텐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만 봐도 얼마나 성의 있게 일을 하셨나 생각이 깊어집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거 참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시라고 하는데 특히 연탄이 배달이 안 됐었던 이 어르신께서 감사를 좀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지금 현안 가장 요즘 오징어가 많이 나죠. 오징어가 이제 속초말로 아주 개락일 정도로 많이 나는데 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자전거 도로를 깔았잖아요, 과장님. 네, 예, 이 오징어 하루장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깔아서 경계석까지 넣어서 이제 차량을 이제 안에 주차를 안 시키는데 어디가 문제냐면 제가 지금 오른손이 아파서 왼손으로 지금 하느라고 마우스가 좀 불편한데요. 요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과장님? 좀 고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차가 한 대씩 다니기도 뭐하고 여기는 아침에 보면 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작은 물차도 많이 다니고 큰 물차도 많이 다니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다니고 이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 신호등 쪽으로 다니느라고 많이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개선 방안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자전거 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지금 현재 도색만 하는 걸로 이제 저기 환동회 본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그 민원 개선 차원에서 이제 그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지금 그 부분도 환동회 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구조물들이 요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 예, 요 이제 아스콘 깔아놓은데 여기서부터 요까지만이라도 요렇게 연결을 좀 요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고 위험이 또 커요. 그다음에 이 여기 상인들도 요 경계석 이후로는 안 넘어가고 주차를 요 앞에다가 시키는 그렇게까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환동회 본부와 협의를 해서 여기를 좀 도로를 좀 차 2대만 좀 다니게 좀 깔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환동회 본부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대창조선소 길인데 지금 엑스포장에 이제 충초 유원지에서 엑스포장에서 이렇게 다 걸어서 달릴 수 있게 데크가들이 다 돼 있는데 요 막국사 앞에서부터 코마린까지가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이 길이 좁은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길이 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고원 녹지과하고도 상의를 해봤었는데 요 위에 녹지 부분으로 해서 인도를 좀 야자 매트라도 좀 깔아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건설과에 좀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 인도를 좀 한번 놓을 수 없습니까? 양면이 아니더라도 한쪽이라도. 그 부분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고 위험도 있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우리 모든 행사가 이제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이쪽 주차장 쪽으로 몰려 있어가지고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하여튼 여기 인도는 적극 그 우리가 행사들이 이제 9월달이나 이때 좀 다시 또 코로나가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면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전까지 좀 보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그 장상 뉴딜 300 사업에 141억을 투자를 해요. 우리가 장상으로 가는 길들이 영랑호도 있고 이 연금정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연금정길에서 여기를 보면 제가 로드맵으로 좀 틀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람은 다니고 싶은데 여기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양쪽이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2.6m 도로가 저 끝에 있어요, 과장님. 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가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검은 거 있는 데서부터 제가 이거를 꼭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길래 지금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66이면 요 위에 보면 요까지는 도로가 2.6m 도로가 있거든요.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여기 인도가 없어서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될 권리, 보행의 권리를 여기서는 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포장마차촌을 정리를 해서 인도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포장마차를 살리고 그 앞쪽으로 해변가 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살릴 것이냐를 고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로드맵을 보면 여기는 틀림없이 도로가 여기까지는 인도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인도가 여기서부터는 인도가 있거든요, 옆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남방 거리를 재보고 다녀도 한 200m 정도면 되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분 남았는데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잘 돼 있는 부분과 또 한동회 본부랑 저희가 해결할 게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뭐 그 자전거 도로나 연금장에서 장상 넘어가는 그쪽도 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네, 네. 이영순 의원님. 네, 고생 많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많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만족하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이 점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께 감사하다고 드립니다. 그 우리 방원호 의원님이 말씀한 그 금호 3지역 거기 보면 이제 공사 마지막 하고 물바지 제가 지금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못 띄었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청구했는데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이제 그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뒷수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전등이죠. 가로수길, 가로등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우범 지역이 안 되는데 그 어두컴컴한 데는 이제 시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뭐 술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도 이제 무단 투기를 하고 그런 점도 말끔히 이제 해결해 주신다 해서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길은 뭐 자꾸 이제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제 인도 보도블록 인도가 이제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임산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 인도가 이제 물론 이제 도로 여건상 인도가 굉장히 적어진 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상수도 사업소 앞에 이제 그 진입로
거기도 공사하면서 그 중도문 들어간 사거리까지 인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중간에 그 인도가 굉장히 좁아져서 전봇대가 가운데 딱 있어서 진로를 방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기부 체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도 물론 이제 교통이 원만하게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또 걸어 다니시는 시민들을 생각을 해서 기부 체납 받더라도 인도가 한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다가 이제 그 도로로 내려서서 이렇게 걷다 보면 이제 위험도 있고 비장애인들은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거기서 난감하게 되죠. 오도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그 인도를 새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 점에 좀 주시하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로 이제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유효폭 1.5m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네. 이제 그 차선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부득이하게 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이게 이제 기부 체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인도 구역이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 가름하고요. 저 시간이 이렇게 많지만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거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도로 재정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토지가 불용 토지가 있죠. 많이 도로로 산입했다든지 용도 폐지되는 도로 그런 것도 살펴봐서 필요하지 않는 용도로 돼 있는 도로나 국어 이런 거는 필요하신 분들한테 매각 처리해서 시에 재산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곳을 발굴해 주세요. 네, 네, 필요 없이 시의 재산이 잠겨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를 찾아서 시의 재산으로 수입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앙초등학교 앞에 그 중앙초등학교 일원에 있는 이제 그 도로는 전에 이제 일부 준공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은혜교회 앞 구간을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간이 좀 상당히 지금 좀 공사 중인 걸 이렇게 봐도 좀 약간 좀 좁아 보이던데 네, 그 거기가 이제 그 공설운동장의 그 화장실 그 구간인데 그 은혜교회하고 바로 앞 거기가 이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기지가 되나요? 그 넓이가? 지금 도로폭이? 이제 그 은혜교회 맞은편 예. 공설운동장 쪽으로는 지금 보행로가 돼 있고요. 예.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이제 그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그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출입하는데 지금 어려워가지고 예. 최대한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은혜교육 쪽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요번에는 그쪽에다가 은혜교회 쪽에 지금 축대를 예. 쌓던데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도로 선장이 조금 이제 폭을 저희들이 운동장 차로 폭을 좀 높일 겁니다. 운동장 쪽으로요.
운동장 쪽으로 넓혀야 되는 건가요? 은혜교회 쪽으로 지금 은혜교회- 넓혀져 있고요. 은혜교회 쪽에 이제 축대로 지금 이제 돼 있고 네네.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넓혀놓은 넓혀놓은 거예요, 예, 그게? 예. 지금의 공설운동장 쪽으로 이제 좁게 그 인도가 확보돼 있고 예, 예. 그 나머지가 이제 차도인데 충분한 건가요? 네. 예. 인도를 더 확장할 수 있나요? 인도는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도가 상당히 그 좁아 한 사람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넓이가 넓어집니까 거기도? 거기는 한 1.5m 정도는 될 겁니다. 화장실 공설운동장 화장실 네. 앞쪽 거기가 좀 좁아 보여서 네. 제가 이렇게 그 약간 넓힐 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 뭐 이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좀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인도 확보가 충분하다. 요번에 그 이제 마무리하면서 조금 조정은 될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 도로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기존에 이제 그 영랑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동명동 타워 맨션하고 뭐 이제 그 영랑호 사거리 그쪽으로 이제 두 곳 진출입이 가능했는데 상당히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쪽에서 미시로에서 내려오면서 아니면 저쪽에 청학동 쪽에서 들어가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어서 상당히 그쪽 소통이 좀 분산이 되는 영랑호 쪽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점차 저도 자주 이용하지만 그 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공사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었었는데 이쪽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감사하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북양양 연결도로 우리가 지금 개통한 게 있는데 사실 개통은 했었어도 이용하는 제가 몇 번을 지나가 봤는데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기존 도로로 이용을 하고 저쪽에 또 저 중봉리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거기가 4차 교차로 이렇게 그 사거리가 돼서 바로 직진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새로 가설된 도시계획도로하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맞물리면서 그 지금 현재 운영 상황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더 높다. 그 들어오면서 속초시로 들어오면서 기존 도로 들어오고 새로 된 도로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지점이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이 됐어요. 저도 오면서 잠깐 옆에 주위를 게을리 했는데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지점이 그 장제터 마을 쪽으로 들어가고 구 좌회전에서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아. 새로 개설된 아니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예. 지금 예전에는 마을 안길 쪽으로 해가지고 북양양시로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저쪽 저기 지금 새로 개설한 거 있잖아요. 저 7억 5천 들여가지고 그 저기 그 20m밖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짧은 거. 기존에 이렇게 속초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 장제터가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접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지금 제가 그 위치를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그 부분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도로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그 도로를 뭐 그 사이에는 뭐 민가도 없고 하니까 폐쇄시키는 게 옳지 않을까. 오히려 교통 양쪽으로 이용하는 당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도로를 이제 폐쇄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쪽 인근에 이제
저 밑에 기존에 이용하던 교량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저 양양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몇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를 하면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또 불편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통량을 봤는데 북양양 IC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90% 이상은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북양양 IC에서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통 신호가 그게 또 짧아요. 지금 현재 한 10초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짧으니까 예전에 이용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은 편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고속도로로 나가는 거는 속초에서 나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양쪽 다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 들어올 때 문제가 있다. 들어올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는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구도로하고 저쪽에서 와서 이제 90도로 회전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합쳐지잖아요. 합쳐지지 않지만은 북양양 IC에서 오는 차로가 우회전으로 저기 시내 방향으로 오는 거하고 여기서는 반대 방향에서 직진으로 나가는데 그게 같이 합쳐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합쳐져요. 아니 그 차로가 저 새로- 중앙선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뚫린 도로하고 예. 이렇게 합쳐집니다. 여기가 저 이렇게 아니 차로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차로는 합쳐지지 않는다. 예. 어, 아니 저쪽에서 북한양 IC에서는 우회전으로 와가지고 지금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거하고요. 직진으로 갔을 때 바로 나가는 건데 겹쳐질 가서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저기 뭐 설악산 쪽으로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이제 90도 회전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고 기존에 있던 차선은 저 중복리에서 나오는 4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등 보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당에서 마을 안쪽에서. 예. 그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저도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분이니까 확인하시고 또 그것도 한번 뭐 그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뭐 주민들이 있다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폐쇄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도로를 불편하다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 해서 새로 개설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도로는 폐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현장을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안길 안에서 합쳐지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번 주 준공되면서부터 네,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교통 상황이 어떻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시죠. 예, 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호등 신호 체계가 지금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그 신호등 주기 관계를 변경해 주기를 좀 부탁을 협의를, 했고요. 이번 주에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인근 시랑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됐더라면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전략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여간에 애써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래도 길이 또 훤하게 뚫려가지고 뭔가 좀 시원해 보이고 들어오시는 첫 그 관문에서 그러니까 뭐지 막히는 느낌이 일단 좀 해소가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과장님 현장에서도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연계해서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선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동료 위원님 우리 저 강정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제가 이제 간사를 맡고 있는 북양양아이 시덕밭제 이제 직선화도로 이 부분은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현장에 그 인근의 지자체의 의원님들 만나 뵈도 쉽지가 않는 부분인데 일단은 대안으로서 이 도로 확포장을 해서 대안을 일단은 만들어 주신 부분은 본 의원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제가 이제 이 내용상은 다 의원님들께서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실무적인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노악동입니다. 노악동에 이 민원을 이제 받으셨을 겁니다. 이 전봇대 부분. 네, 네. 예,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대리, 조양동 청대리 이제 진입하는 부분인데요. 주 도로에서 청대리를 진입할 때 이 청대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여기 청대리를 진입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하고 이 전봇대가 맞물려 있습니다. 우회전이 용이하게 되질 않습니다. 정지선은 뒤에 있는데 주로 아침 출근 시간대 청대리 주민들이 나오실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그 정지선을 좀 지킬 수 있는 부분보다 우회전을 나가시다가 멈추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사고 위험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 요소가 좀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좀 참고를 좀 해주십사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공사 현장 북양양 IC 빠져나와서 신선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도로공사 완공 전인데 사실 여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주민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말 이 도로 만드는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그 민원인도 만족하고 또 서로 이제 부서에서도 적극 협력을 해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이제 공사를 하시다 보면 힘드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으로 계속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천시에 이 상습 침수 노악동 척산로 부근이에요. 여기가 상습 이제 침수 지역인데 물이 잘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여기가 아예 잠겨서 들어가지 못했던 구역이지 않습니까? 네. 우천 아주 그 집중호우시에 한번 제가 나가 보니까 이 공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좀 잘 된 것 같고요. 그 공사 후에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점 있으신가요? 뭐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거? 저는 현장 가서는 일단은 못 느꼈는데. 현장은 저희들이 이제 그 네. 후에 설치해 놓고 이제 몇 번 이제 나갔다 왔고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 놓으신 이쪽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장 상황 지금으로 봐서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대포항 이 중앙분리대 이번에 이제 교통과 협의해서 이제 설치를 해주셨는데 중앙분리대 중간중간 이렇게 띄워 놓으신 이유는 저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분리대를 시 예산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한 두세 달 못 가서 이게 다 절단이 됩니다. 여기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횟집이 거의 한 300개 되다 보니까 이 수족관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정차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여기 비켜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협의를 통해서 중간중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파손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주민들 간의 협의가 좀 잘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설과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에서 다 하는 거죠. 이런 확대경은 네, 교통과랑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예, 예. 파손 부분도 네, 네. 신속하게 처리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대포항에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포항에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의원님도 이제 보도블록 시급성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이제 현장 나가 보시면서 자, 대포항이 개발되기 전에 주 상권 지역인 이쪽이었습니다. 이쪽 주 상권이 지금 완전히 붕괴 시점에 왔는데
이 뒤에 계시는 상권을 가지셨던 분들이 예전에 대포항 호황을 누릴 때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줬을 때 그 내용은 뭐였냐면 테마의 거리를 조성해 주겠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테마의 거리 이제 그 조감도상에는. 근데 지금 현재의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현재 그 거리는 테마의 거리가 과장님도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는 뭐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차원보다 정원도 사업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대포항 개발도 201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는 토지 매각과 관련돼서도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매각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테마의 거리 조성 화려한 걸 원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이쪽에도 아직까지 그 횟집이 다 이제 상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족관 파손과 더불어서 지금 수족관이 파손이 됐을 때 즉각 이제 그 파손 부위는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그 부분 이외에 이분들이 원하는 건 걷고 싶은 테마의 거리를 좀 조성해 달라. 바닥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예전에 대포항의 호황을 누릴 때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호안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당초에 이제 그 주 진입 구간에 상권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서 봤듯이 이제 그 현재 보도 블록 자체도 많이 노후화됐고 이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공통분모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는 앞으로 주민들과 잘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교 지금 이제 공사 현장이지 않습니까? 자활교가 지금 50% 공정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선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금 네. 교량으로 지금 교량 보면은 기준으로 해서 교량의 교량을 이 직선 부위로 가신다고 보시면 교량은 됩니다. 직선 부위. 예, 그럼 예. 기존의 이 부위는요? 여기는 그건 철거가 됩니다. 이 자체는 철거를 예, 시키시고 예, 예. 아예 예, 그럼 여기 있는 구도로도 없어지는 거네요? 예. 없어지고 그냥 바로 이제 직선화가 그래서 되는 건가요? 필요한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네네. 선형이. 진입이 상당히 좀 용이하게 되네요. 그래도 교통사고 위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좀 보여드리는 사진을 좀 보시면 고성에서 이제 속초 넘어오다가 이 부분이거든요. 고성에서 이제 속초에 딱 진입을 하다가 쭉 가다가 이제 이 지역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회전하게 되면 네. 가감 차선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등기부등본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가 돼 있다가 잡종지로 변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도로가 있다 잡종지로 변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잡종지로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개인이 만약에 매입을 하게 돼서 이걸 차단하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주택 진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도로가 잡종지가 돼 버렸더라고요 여기. 요건 나중에 지금 이제 시급하게 이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네. 요거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여기 고성에서 이렇게 진입하다가 이런 부분이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위원장님 끊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길 위원님 행감 준비하시면서 아주 현장을 많이 뛰셨네요. 그래서 곳곳에 또 이런 부분들 저희 이번 기회에 함께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추가 질의 강정우 위원님. 네. 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조금 5분 넘어가더라도 아까 본질의 때 조금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에 대한 부분은 배석하신 도시안전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님, 네, 발언대로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네. 네, 그 도시안전국장 김기중입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아, 안녕하세요. 제가 모신 거는 뭐 사안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고 모신 게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고민 좀 해보자는 시간에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좀 말씀해 이해 좀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국장님 소관의 도시안전국에는 건설도시과 교통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국장님 제가 여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과의 연속으로 처음에는 처리 요구, 처음엔 건의 요구네요. 두 번째가 처리 요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네. 좀 우리 국장님께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구간인데요. 국장님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보람도 느끼고 집행부의 감사함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좀 전에도 얘기 나왔던 북양양 IC 떡밭제도로 직선화 사업하고 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업 두 가지입니다. 근데 북양양 IC 직선화 도로는 우리 건설도시과장님도 타 지자체와의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비공개로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우리 속초시에서 고성군으로 가는 7번 국도의 마지막 교차로입니다. 청해학교 입구입니다. 여기가.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교차로가 생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이쪽에 이런 폐차 지금 개선이 돼 있지만 폐차장도 있고 유통회사도 있고 맞은편에는 택배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원주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적어도 양쪽을 합하면 200명이 최소 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질의도 했고 또 어떤 해에는 기획감사실이었죠. 그때 기획감사실 예산할 때도 또 따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작년에 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속초 고성 산불 다음 날에 촬영을 한 겁니다. 이 지역이 양쪽으로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피해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소방서가 이 현장을 진입해야 되는데 절선돼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구 하일라비치 지금 현 켄싱턴 호텔 그 용천 검문소 있죠. 네. 거기까지 가서 차가 돌아오다 보니까 골든 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서 이 지역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럼 이 국도절선을 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은 속초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작년 행감 자료에 교통과의 답변이 이겁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제반시설 설치 선행 후 중앙선 절선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 의결됨. 근데 제가 왜 건설도시과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교통과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이 제반시설 설치하라는 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가감속 차로 설치, 일부 구간 도로 확장, 한전 전수 이설 등.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부서가 협력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의원이 좀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모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 한번 볼게요. 이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지금 여기를 다니시는지 화면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많이 보셨어요. 근데 우리 국장님도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 마지막 교차로를 지납니다.
교차로를 지나서 이 맞은편 우리 존경하는 좀 전에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 잡종지 부분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여길 지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km가 조금 안 되는 2.7km 정도를 돌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근데 하지만 다 같이 힘을 좀 합치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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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고 있고 또 우리 국산화의 두 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업인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의원님 오늘 저번에 그 언론 네. 관련돼서도 기고를 하셨던 거 제가 잘 국장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봤었고요. 죄송한데 화면 좀 네. 보세요.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합니까? 네, 아까 말씀 이제 네. 이 관련돼서는 이제 그 도로 안전, 교통 안전 관련된 그 경찰서 심의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사업인데요.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수적인 그러한 설비 내지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한 그거를 구비하려고 했을 때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을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상당한 많은 그런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그 구조 개선 사업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소방 안전 그런 문제,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사업자분들, 주민분들의 편을 위해서는 필요성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도로 구조 개선에 따른 좀 많은 그런 예산 투자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에 대해서 두 부서 간의 그런 협력하에서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국장님, 제가 마지막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제가 어떨 때는 참 이해도 되지만 좀 속된 말로 약도 오르고 화도 납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2년 동안 저한테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이유를 계속 대셨어요. 그리고 작년 행감자료 이후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을 갖추면 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은 지금 처음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정말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이번 행감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이게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경찰서장님을 만나고 경비교통과장님을 만나고 가고 있거든. 그래갖고 이런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또 이제 예산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그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네. 그런 도로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부결이 계속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한 조건 네. 하에서 네. 개설한다 그러면은 가능하다라는 답이 왔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다는 네네. 말씀드립니다. 예. 국장님 하여튼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세워서 죄송하고요. 예, 아닙니다.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했으니까 네. 앞으로 좀 검토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요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가마다 이제 보고를 듣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오시는데 또 검토할 것이라는 이런 의견으로 이제 담아서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납기가 굉장히 기한이라는 부분 중요하죠.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또 국장님 나와서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검토와 이 상황이 아니라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요구가 돼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서 예산 대비 주민의 편의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검토한 부분들을 반드시 국장님
네, 저희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30초만 잠깐 기회만 주시면 이거 하나 전달을 못했습니다. 아, 네, 예. 전달하시겠습니까? 네. 국장님 죄송한데요. 국장님, 제가 이거 드린다는 게 지금 빠졌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 7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한 문서거든요. 요거 꼭 전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명길 위원님. 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7번 국도상의 양양 방면으로 이제 가는 곳입니다. 이 내리막길. 여기가 집중호우 시에 이 상당한 빗물이 이제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도로 밑에 주택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담당 과에서 이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인 줄 알고 그 담당과 이제 계장님하고 현장 나가 보니까 계장님께서 이 우수와 관련된 부분도 좀 이게 우수관료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으셨는지 바로 그 하수도 사업소 계장님하고 현장 나오셔서 즉각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여기 우수관료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수관료 좀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빗물이 그 밑에 주택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설치를 해주신다고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속초에도 이런 지역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장마 전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하게 말씀드리려고 추가 질의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좀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34쪽에 보면 34쪽 수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중지가 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자료에 왜 중지를 12월 2일 날 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그 강원도의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변경을 이제 하는 거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네. 현재 이제 코로나19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해서 좀 차이는 있는데 이 대면 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중앙부처에서 네. 꺼려 가지고요. 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민 설명회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소하천 위원회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 절차 기간을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중지를 하고 사업을 지금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용역 기간이 아닌 행정 절차 기간이 필요로 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용역 중지는 이게 코로나 이전에 이미 2019년 12월 2일로 예, 예. 원래 용역이 이제 12월 11일 날까지 끝나게 되었는데 바로 10일 전에 중지를 한 거는 뭐 긴급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행정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그냥 형식적인 거였던 행정 건가요? 절차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 예,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 중지인 거네요. 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가 네. 선뜻 좀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호동 갯배 타고 딱 건너가면 비닐하우스 하나 있었죠. 그 네, 있었습니다. 부어가로 지었고 요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던데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오구 도선장에서 그 철거는 청호 동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아. 다 철거를 하셨습니다. 하셨고요. 예, 어렵게 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건설과하고 하여튼 예, 통장님께도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저항이 엄청 심했었는데 하여튼 너무 깔끔해지고 좋더라고요. 요번 주에도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개폐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그 은혜교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앙초교회 대형 버스들이 동계 스포츠에 우리가 메카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길을 좀 넓히고자 십시일반들이 이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의뢰교회에서 그 또 부탁이 하나 있었죠. 가로등이 너무 좀 어둡다. 그다음에 도로가 이제 큰 차 다니면은 반사경을 좀 놔달라 이랬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 그 의견을 전달하고 건축과 가려고 그랬더니 담당 계장님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설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미론과 부딪혀야 되고 우리 청호동 갯배 건너서 딱 이런 거 하나도 치우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잘하신 건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일을 또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중앙시장 안에 있는 그 인도에 나와 있는 우리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그 참 쉽지가 않았죠. 그것도 꽤 걸렸죠. 저희과뿐만이 아니고 일자리 경제과하고 경제과하고.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일자리 경제과는 이제 늘 그 일상적으로 이제 보고 와서 많이 싸우고 부딪히도 하지만 건설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 경제과도 용기를 같이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더 했으면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다니는 보행자분들도 상인분들도 상인회도 내 로톤분들도 내 농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막 하시던 분들도 이제 좀 평화로워졌다. 이제 그래서 시기도 아주 적절하고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다들 힘들 내시고요. 예,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익 의원님. 네, 자 추가 질의 더 받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 이제 보행 안전을 위한 인도 정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가 건설도시과의 사업을 좀 이제 논의하거나 요구를 할 때 뭔가 더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중심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 정비에서 사실 빼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다. 그렇죠? 뭐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것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그대로 덧붙이기를 또 이제 하다 보니 덧붙이는 것의 어떤 효용성을 찾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는 도시의 전체적인 정비에서 뭘 좀 빼가져가서 우리가 좀 여지를 남겨둘 것인가가 인도 그리고 여러 그러니까 무장의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 이번 이제 본 의원이 뭐 조례를 또 그렇게 좀 요구를 했던 건데 관내 초등학교 그 주 통학로의 부분에 어린이 이제 교통안전의 그 보행 시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요즘 대형 건축물 건축이 한창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공사 현장 관리에 있어서 아이들 그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이 반드시 좀 이제부터는 좀 수립돼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잘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는가.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 사고 좀 없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은 좀 하여간 많은 건설도시과 사업은 항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그 빼기로서의 상황들이 어떤 여지를 좀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기에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3시 15분부터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